많은 선택 강의 중에 의료선교 역사 강의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보통 의료인들은 역사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역사 강의가 지루하긴 지루한데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는 뭐 의료가 붙었지만 선교 역사는 사실 뭐 역사라기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이 땅의 복음을 증거했던 실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의 개념은 사실 분명 아닙니다. 의료 선교를 통하여 특별히 간접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 그 이야기를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섭외 받았을 땐 제가 좀 잘못 이해했어요. 2시간 강의에서 2시간 강의 양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강의 안도 그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90분 안에서 다 질의까지 다 받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풀로 전국의 의료선교 역사 이야기를 다 하려면 사실 뭐 대여섯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초기 역사 또 지역의 중요한 의료 선교 역사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강의 시작해 볼게요. 저는 WMC라는 선교회, 세계 선교 공동체라는 이름인데요. WMC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훈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 동원 사역을 현재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동원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웬만한 선교단체 또 웬만한 교회 선교학교 강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냥 내용을 들으시면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자면 미국하고 조약이 체결되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이 조약은 불평등 조약으로 가르쳐요. 지금도 마찬가지. 왜 이 조약이 불평등이냐? 미국과 청나라가 개입해서 실제로 힘으로 우리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하거든요. 사실 이 조약의 시작점은 저너럴 셔먼을 불태우고 선장을 죽인 사건입니다. 물론 그 안에 영국 출신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는 사건도 벌어지지만 이 조약을 통해서 미국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안 넘어가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청년 형제가 제 신호를 보고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넘어가거든요. 자, 푸트라는 공사 외교관이 우리나라 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살았던 장소, 그게 미국 공사관이 되고요. 지금 자리는 주한 미국 대사 관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덕수궁 바로 옆이에요. 여기 바로 정동이죠. 미국 외교관이 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외교관도 미국을 가야 한다는 뜻인데 당시 우리 국력으로 미국 외교관을 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차 보내는 사절단만 보냈습니다. 그 사절단이 보빙 사절단이었습니다. 단장이 민영익. 이런 민영익은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잘 나가는 건세가였습니다. 명성황후 조카였던. 자, 부단장이 홍영식. 홍영식의 아버지는 영의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빙 사절단의 단장, 부단장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뜻이 있죠. 자, 이분들이 미국 본토를 들어가서 샌프란시스코 도착하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기차를 타고 미국 횡단합니다. 해보라고 하는데, 되네요. 오케이. 여러분, 우리 조선인들이 미국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넘도록 기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많이 놀랬고, 그래서 시카고에 내려서 시내 투어를 하고 갑니다. 자, 이런 시내 투어를 했을 때 미국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장하고 미국 가셨어요. 이 미국인들이 너무 신기하게 여겼답니다. 특별히 저 모자가 신기했대요.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모자 안에 상투가 보이니까 모자가 2개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질문했더니 갓이라고 대답해요. 갓.
예, 제가 유머할게요. 그때 오 마이 갓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정말 신기하게 여겼어요. 자, 여러분 여행을 그러니까 시카고 투어를 하고 다시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우차라는 선교 지향적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이 기차를 타셨어요.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 관심이 많았느냐면 보빙 사절단을 자기 집에 초청도 했고요. 우리나라 6번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기차간에서 조선인을 만났던 그 사건이 이 땅의 복음이 활짝 열리는 기폭제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분은 볼티모 감리교 목사님이기도 했어요. 자, 이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조선인들이 여러분 미국 갔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나라 이야기 정보를 줬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선경금을 모금하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엄청난 헌금을 모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이 당시 돈으로 $5,000 헌금이 모금이 됐어요. 지금 우리는 한 명도 놀라지 않아요. 그렇죠? $5,000가 얼마인지 몰라서. 당시 미국 성인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었던 임금이 75센트였어요. 이 시대가. 그럼 $5,000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미국 북감리교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 헌금으로 이런 북감리교 헌금이 드렸고 그래서 오신 분이 아펜젤라, 스크랜튼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사실 그 과정 속에서 한 목사님이 또 등장해요. 사실 가우처 목사님이 미국에서 선교 준비할 때 너무 멀잖아요. 마침 자기 신학교 선배였던 맥클레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일본에 있었거든요. 이분은 중국에서 30년, 일본에서 10년 했던 사실 아시아 베테랑이었습니다. 이 선배님에게 이런 부탁했어요. 선배님, 우리가 조선 선교 준비합니다. 선배가 가까운 일본에 있으니까 좀 먼저 들어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84년 6월에 들어옵니다. 사실 미국 선교사가 일본에 있었던 분이 조선 와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는데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이분을 돕기 시작했어요. 김옥균은 왜 도왔을까요? 개인적인 불교 신자인데 김옥균 씨는 1882년에 조선 유학생을 이끌고 일본에 유학 갔던 팀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체류기관의 이 선교사님 가정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김옥균이에요. 영어는 사모님에게 배웠었어요. 우리 문화 중에 품앗이 문화가 있어요.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 유학 갔다 와서 보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외이문주사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부 직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 선교사를 도와서 고종에게 상소를 올려주고 자, 고종께서는요 7월 3일날 그래서 윤호를 합니다. 의사를 보내주세요. 영어 선생님 3사람 보내주세요. 보빙 사절단이 미국 갔다 와서 우리도 미국처럼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선생님을 필요했던 거예요. 이 학교가 우리 국사 시간에 이렇게 가르치죠. 유경공원이라는 학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의료 선교 역사니까 요 교육은 빼고요. 저 의료 이야기만 할 거예요. 자, 의사 선생님이 필요했어요. 자, 우리나라에 여러분 선교의 문이 이런 과정 속에서 문이 열리는데 그 의사로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누구냐면 알렌이라는 선교사예요. 자, 이분은 사실 우리나라를 목적해서 오신 분은 아니고 중국 상하이에 의료 선교사로 팀 사역을 하러 가셨던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잘 이 팀워크가 안 맞다 보니까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고 84년 9월에 조선에 처음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관이 있었잖아요, 당시. 자, 외교관들의 아픔을 이분은 알게 됐어요. 이 외교관들이 아프면 실제로 병원이 없다 보니까 이 아픔을 파고들어요. 그게 뭐냐? 내가 당신들 치료해 줄게. 무료로. 대신 내게 외교관 타이틀을 줘. 서로 이렇게 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선교사 자격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굳이 표현하면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면 외교관 주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국 가서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10월 26일 날 조선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분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12월 4일 갑신정변이 터지죠.
자, 이 갑신정변 사건이 뭡니까? 급진개혁파가 일본의 힘을 얻고 난을 일으키는데 3일 만에 끝났습니다만은 그 3일 안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특별히 개화를 반대하는 그 수장이 민영익이었어요. 그래서 급진개혁파의 지시를 받았던 자객들이 숨어 있다가 민영이 오면 칼로 10군데를 찔러요. 여러분, 이 민영이 상태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는데 당시 우리나라 한의사 14명이 이 민영을 치료했대요. 근데 이 민영이 상태를 잠깐 제가 옛날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분의 이 위중한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혈관이 끊어졌다. 과다출혈이었어요. 사실 이분이 살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아닙니다. 그래서 한의사 14명이 치료했지만 살릴 수 없었어요. 제가 사실 예전에 약 15년 지났는데 이렇게 강의했어요. 실제로. 한의사들이 이분을 치료했는데 치료할 수 없었다. 근데 한의사 집사님 끝나고 나한테 따지러 오셨어요. 네. 요즘 한의사는 치료 가능하다고 굳이 나한테 그 말씀하고 가셨어요. 여기 한의사 관련되면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요즘 한의사는 치료 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불가능했어요. 그때 위중해니까 이 선교사에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가 민혁이를 치료한 장면을 사진으로 남은 게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알렌의 해고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봐도 그는 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이미 시신 색깔이었다. 과다출혈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외과 의사였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위급했느냐면 명실로 환부를 꼬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3개월 만에 이분이 완치가 됩니다. 자, 명성황후 조카였어요. 그래서 이런 민혁익은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고종은 이 알렌에게 광해원이라는 한국 최초 서양병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12일 뒤에 이름을 바꿔주죠. 모든 민중을 구제해라 해서 제중으로 바꿔주고 몇 년 뒤 이분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고종께서 당신이 우리나라 직원이 돼서 미국에 외교관으로 좀 가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우리나라 직원이 돼서 미국 갑니다.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자, 여러분 이분은 그때 사직서 내고 실제로 정치에 입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제중원 원장이 그럼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더 귀한 또 선교사가 계속 들어와 있었거든요. 주안 헤론이라는 분이 2대 원장이 됩니다. 자, 이분은 의과대학 입학 수석 졸업했던 분이에요. 뭐 다 우리가 의료인이니까 별로 감흥이 없죠. 의대 여러분 수석으로 졸업하는 거, 입학하는 거 맘만 먹으면 다 하잖아요. 제가 아무런 반응 안 하면 강의할 때 늘 이렇게 유머를 해요. 여러분 계속 반응 안 하면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사실 좋은 스펙이었어요. 의대 수석 졸업하니까 의대 교수로 내정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다 포기하고 우리는 선교사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종은 2대 원정으로 멋지게 살아갑니다. 자, 문제는 이때 우리나라는 전염병 돌면 참 많이 죽었어요. 우리 사극을 보면 전염병 돌면 그 마을 폐쇄하죠. 거기서 다 죽으라고.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였어요. 이 선교사님은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전염병이 감염이 돼서 만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사실 좋은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술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조선에 온 지 5년 만에 숨지는데 숨진 다음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 당시 서울권에서 처음 돌아가신 선교사님인데 외국인이 죽으면 서울권에 묻을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당시 외국인이 죽으면 인천에 묻었대요. 인천. 여러분 인천에 묻으려면 새벽에 떠나야 밤늦게 도착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정부에게 찾아가서 서울 인근 땅을 좀 조선에서 좀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정부에서 줍니다. 그게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이에요. 양화진에 그래서 이 선교사에 처음 묻히면서 오늘날 선교사 묘지가 시작된 겁니다. 이 모든 장례를 주도했던 분이 언더우드였어요. 언더우드는
이 헤론 선교사를 묻고 안식년을 떠나셨어요. 몸도 좀 안 좋으셔서. 자, 언더우드의 집은 뉴욕입니다. 그런데 한번 토론토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 와서 토론토 대학에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토론토 대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절실한 상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토론토 대학생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내가 가겠다고 지원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지원서를 추스리고 거두신 분이 지금 이 앞에 삐딱하게 서 있는 분인데, 이분이 토론토 의대 교수였던 에비슨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에비슨이 제자들의 지원서를 거둘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너는 가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마음 가지니까 이분이 바로 액션을 취합니다. 사실 감리교 성도였는데 감리교 선교부에 지원서를 냈더니 너무너무 대기자가 많았대요. 그래서 조선에 빨리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빨리 보낼 수 있는 단체가 어디냐? 수소보내분이 미국 북장로교가 제일 빨리 보내. 그래서 이분은 교단도 바꿔서 미국 북장로교 파송으로 재중원 4대 원장으로 입국합니다. 자, 의대 교수였어요. 이분은 사실 약학, 의학 두 가지 전공한 사람이에요. 개인 병원도 따로 있었대요. 예. 사실 포기할 게 너무 많으신 분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오셨어요. 재중원 4대 원장으로 열심히 사역하는데 문제는 의술은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병원이 뒷받침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재중원 자리가 당시 갑신정변 때 주역이었던 홍영식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홍영식이 집을 뺏어서 만든 집이 재중원이었어요. 이 재중원이 지금 어디 있느냐? 헌법재판소 자리예요. 그래서 헌재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재중원 자리다라는 표지석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양반집을 개조해서 만든 병원이 재중원이었어요. 예. 근데 의사는 현대의사. 여러분, 의술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거예요, 시설이. 그래서 이분은 안식년 가서 많은 분들에게 조선의 현대시설 병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다녔어요. 그 중에 카네기 홀 가서 이분이 메시지를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카네기를 얼마나 넓고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지 좀 떨렸대요. 자, 이 떨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친구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친구, 떨리면 한 사람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말을 해라. 그럼 덜 떨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2층에 있는 할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봤대요. 그리고 끝나고 그 할아버지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왜 날 쳐다봤냐고? 그 뜻이 아니라 이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 재물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재물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조선의 현대시설 병원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돈으로 1,000억 원을 헌금해 줍니다. 예. 여러분, 1,000억 원 이야기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예. 집에 다 그 정도 쌓아놨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분이 세브란스라는 분이었어요. 그 세브란스 후원자의 이름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세브란스는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식이에요. 대기업의 부회장급이었어요. 근데 회장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록펠러예요, 록펠러. 그 록펠러 회사의 경제 재무 담당이었어요. 클리블랜드에 자기 회사도 따로 있었어요, 사실은. 그 많은 재력을 여러분 선교하는, 특별히 우리나라 의료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게 하셨던 분은 세브란스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후원자의 이름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자리는 서울역 건너편 자리예요. 지금 이게 철거가 됐어요. 예. 지금 없어요. 여러분, 이 병원이 처음 세워졌을 때 세브란스가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이렇게.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셨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선교사가 에비슨입니다. 에비슨. 이 에비슨은 이 병원에다가 여러분 의대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의대가 세워졌어요. 자, 이 병원 자리가 철거돼서 지금 연세대학교 빌딩이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길 가다가 이 건물 보여요, 실제로 서울역 앞에. 이 병원이 옮겼다는 뜻이시겠죠? 신촌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의사를 많이 배출한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브란스 의대가 여러분 왜 신촌을 갔을까요? 이게 연세대 학교 대학 본부 건물이에요. 저 건물 자체의 이름이 언더우드 관입니다. 언더우드가 1915년도에 이
조선 기독교 대학이라는 서울의 최초 대학교를 세워요. 영어로 표기할 땐 초선 크리스천 칼리지라고 했어요. 자, 이 학교가 사실 당시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소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희대학교가 됩니다, 나중에.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대하고 합병이 돼요. 그래서 연세대학이 되잖아요. 연세대 합병이 되고 연세대 앞쪽에다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이전하는데 사실 그 병원 자리는 1955년 6년 때까지는 미군 야전병원 자리였어요. 야전병원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 자리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집니다. 그 전에 행정적으로는 두 학교가 합병이 되고 만들어놨고 그래서 연세대학이 되는 거예요. 연세대 교훈은 언더우드가 만든 교훈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교훈만 그래요, 여러분. 교훈대로 안 산 지는 오래됐어요. 좀 안타까워요. 길 건너 있는 이화여대 마찬가지.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세문안교회죠. 이거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설립자예요. 원래 이 자리 아니고요. 정동 아니었어요. 이 교회가 한번 지금 경향신문 옆에 피어선 빌딩 요즘에다가 한번 이전을 해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이전했다? 이전하는 곳이 새로운 문, 그게 서대문인데 새로운 문 안으로 이전했다 해서 교회 이름이 세문안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나중에. 자, 이 세문안교회 전도초소가 또 하나 생겨요. 그게 지금 롯데호텔 자리입니다. 소공동에 있는. 그 롯데호텔 자리에 전도초소가 나중에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교회가 그 교회가 됩니다. 이 예배당은 롯데호텔 자리는 아니고 나중에 한번 옮긴 거예요. 이게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는 교회예요. 자, 근데 롯데호텔 자리에 있을 때 이 선교사님은 주일날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를 운영하지만 평일에는 백정 아이들을 가르치는 매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일날 가르치는 학생들은 백정이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조선시대 백정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이 지금 현재 오늘날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사진이고요. 하루는 이 백정 아이가 이 선교사에게 찾아와요. 자기 아버지 백정이 집에서 쓰러졌거든요. 조선의 의원은 절대 백정을 치료 안 해줘요. 근데 이 아이는 선교사한테 배운 이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선교사는 살려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이 무호 선교사는 목사예요, 목사. 그러면 자기가 가서 살릴 수 없죠. 그래서 재중원 원장이었던 에비슨 선교사님, 아까 세브란스 의대를 나중에 세우는 이 선교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왕진을 갑니다. 백정집에. 이 재중원 원장이었던 에비스는 또 하나의 겸직이 있었어요. 고종황제 시의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시의는 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이가 백정집을 4번이나 왕진 가졌답니다. 어이가 백정집을 가는 걸 우린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너무 굳어 있어서 내가 계속 웃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제가 충청도 가면 이 분위기거든요. 거의 제가 지금 충청도 와서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오늘. 이 에비슨이 백정집에 갔을 때 사실 백정이 너무 놀래요. 왜냐? 저분이 어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런 조선 상황 속에서 내가 백정인데 어이였던 왕을 만졌던 그 손이 나를 만진다? 이런 조선에 있을 수 없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런 백정에게는 약이 추가가 돼요. 무슨 약이냐? 유머예요. 황송이라는 약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이 교회를 출석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양반들이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또. 그리고 이런 양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백정은 사람도 아니어서 이름도 없었어요, 우리처럼. 이런 백정은 결혼해도 상투를 못 텄어요. 그런 게 백정인데, 양반이 출석하는 교회에 백정이 출입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일부 양반은 일부 이렇게 양보를 해요. 오케이, 뭐 들은 건 어쩔 수 없으니, 그러나 좌석은 구별해 주십시오. 우리는 앞좌석, 양반은, 백정은 뒷좌석. 이러면 이 목사님, 샤멀 무어는 아주 간절함이 하나 있었어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벽을 무너뜨리고 싶은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게 통하지 않아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열받아서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교동 쪽에다 교회를 세워요. 이 교회가 지금 나중에 합병이 돼서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가 된 거예요, 사실은. 아까 병고침 받으셨던 그분은 장로님 되십니다. 박성춘이라는 장로님 되시고요. 우리나라 백정 해방운동 하셨던 분이에요. 나중에 은행가도 되셨어요. 예. 주 이야기는 이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 누구냐? 아까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울어줬던 아들이에요.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박성춘, 박서양이라고. 이 박서양 최종 학력만 소개합니다. 세브란스 의학교. 그럼 이 백정 출신은 뭐가 됐을까요? 의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 의학생 졸업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의사 7명이 배출되는데, 자, 요 분이 백정 출신이에요. 자, 박서양이라는 분.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분의 진료 과목이에요. 우리나라 최초 외과 1호 의사입니다. 왜 외과 있느냐? 의학교 다닐 때 수술 연습하는데 이게 수술대예요. 수술대에 수술 연습은 개 돼지 올려놓고 배 째고 꼬매는 연습한 거예요. 백정은 이게 생업이었어요, 여러분. 백정이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 눈 감고 가능했고, 당시 조선의 최고의 손 기술자, 칼 기술자는 여러분 백정이었거든요. 그럼 백정은 그래서 자동적으로 외과라는 달란트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과 의사 1호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가운데 있는 분, 이분은 홍석후라는 분인데, 미국에 유학 가서 우리나라 최초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 의사 1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학은 아무나 못 가요. 이 시대는요. 선교사가 안 도와주면 못 갑니다. 도와줬다는 뜻이에요. 왜냐? 이분 아버지가 홍준인데 그분은 언더우드 우리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친하니까 아들 떼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 동생은 음악을 전공해요. 유명한 음악가가 되십니다. 홍남파라는 분이 돼요. 홍석구의 동생이에요. 이분은 김필순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어머니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그 자녀들이 다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 이분의 매제가 이 가족 뭐 제가 하려면 진짜 끝도 없거든요. 한 가지만 할게요. 한 가지만. 요 김필순 이쪽 집안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세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선교사가 세웠던 기독교 교육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도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세운 학교가 서울여자대학교예요. 예. 이 김필수는 우리나라 내과 1호예요. 내과 1호. 근데 만주 땅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일본인이 줬던 우유를 마시고 그게 독이 들어갔나 봐요. 그리고 안타깝게 이분은 만주 땅에서 생을 마감해요. 김필순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최초 의사 7명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 독립운동 하십니다. 자, 다시 백정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우리나라 최초 백정 출신 외과 의사 1호, 요 분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드라마 한 컷이에요, 이게. 드라마 이름은 죄중원이라는 드라마예요. 누가 백정인지 표시가 나죠. 예. 근데 가운데 있는 여자, 한혜진 탤런트. 예. 기성용 와이프. 이 한혜진 여자 캐릭터는 한국 최초 여자 박사학위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의사 초창기 되는 건 선교사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 박에스더, 요 이야기 제가 맨 마지막에 실제 박에스더의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 한혜진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존 헤런은 장로교 의사 선교사라면 윌리엄 스크랜트는 감리교 의료 선교사님이에요. 자, 이 선교사님 학벌 보세요. 예일대에 나왔고 뉴욕 칼럼비아 의과대학 졸업해요. 이 정도는 다
우리 학벌 그 정도 되잖아요.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클리블랜드의 병원을 개원해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맥클레이를 혹시 기억합니까? 우리나라 아까 잠깐 들어왔던 김옥균 씨를 도왔던 이 맥클레이가 이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맥클레이가 이 의사에게 한국 선교사를 한번 지원해 볼래?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스크랜턴은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왜? 나는 지금 병원 개원해서 잘 나가는 의사예요. 내가 왜 목숨 걸어서 선교사를 나가요? 그래서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근데 이분이 그 사건 이후 갑자기 장티푸스 걸려서 생사를 오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사실은. 자, 그 경험 후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내를 앉혀놓고 여보 놀래지 말고 들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중앙 아프리카가 아닌 다른 곳에 가라면 어디든지 난 갈 거야. 또 단서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선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펜저로 함께. 이 선교사는 선교사 안수받고 어머니도 같이 파송받고 옵니다. 어머니가 보통 올 때는 1+1 개념으로 사실 오지만 근데 이 어머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분은 선교회 간사였어요. 스텝이었는데 이 선교회가 들었어요. 이분의 아들이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어머니도 우리가 파송해 주자. 그래서 이분은 정식적으로 파송받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 제가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 어머니 이화학당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의 교육의 문을 여신 분이 이분이에요. 네. 오늘 의료가 주제여서 교육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어느 곳에 얼마 전에 강의 갔더니 그곳에서 유튜브 홍보를 하려고 썸네일을 내 멘트를 가지고 썸네일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이대 세운 여자예요. 우리나라 근대 여성의 대명사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말이잖아요. 제가 그 멘트를 강의했더니 썸네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 이대 나왔어? 나 이대 세웠어. 이게 썸네일 주제였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귀하게 사역하셔요. 자, 아들은 여러분 시병원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한국 이름이 시란돈이에요. 스크랜턴 시란돈. 언더우드 원두 이렇게. 예. 자, 여러분 이 시병원이 여기서 가까워요. 여기 길 건너서 정동에 정동 제일교회 자리가 이 시병원 자리에 사실은 지금 없어졌어요. 예. 여러분 재밌어요? 무슨 병이든 병든 사람은 남녀노소 누구나 매일 10시까지 빈병을 가지고 와서 미국인 의사를 만나시죠. 이분 이때 랩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라임을 썼어요. 예. 무슨 병이든 병든 사람은 빈병 들고 오세요. 왜냐면 빈병을 당시 구하기 어려웠대요. 빈병 들고 오면 그게 약을 넣어줬어요. 여러분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 시병원 하기 이전에 시약소라는 것을 해요. 시약소. 약을 나눠주는 곳이에요. 그곳이 다 사대문 밖에서 합니다. 서대문 밖에서 약을 나눠줘요. 그게 지금 아영감리교회가 돼요. 남대문 밖에서 나눴어요. 그게 상동교회가 됐어요. 동대문 밖은요. 동대문 감리교회인데 이 교회는 지금 없어졌어요. 시란돈이라는 선교사님, 이 어머니 이화학당 만들었던 어머니의 묘지가 양화진에 이렇게 있습니다. 1909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인파들이 장례 행들을 주셨어요. 대부분 이화 졸업생, 이화 재학생들이 와요. 그리고 최근에 이 양화진 묘지에 가면 요게 생겼어요. 이게 얼마 전 4월 달에 만들어진 동판이에요. 이유를 좀 설명합니다.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선교하고 약간의 마찰이 생겨서 사직서를 냅니다. 그래서 개인 병원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결국은 이분이 한국 사역을 접고 일본의 고베로 들어가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가 나고 5년 만에 일본에서 돌아가셔서 일본에 묻혀있는 사진이에요, 지금. 자, 근데 이분은 평생 한국 선교사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리교회에서 이분을 이장에 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나 이게 안 됐대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이분을 못 모셔오니까 최근이에요. 요 어머니 묘지 밑에다가 동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양화진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저게 정동제일교회 첫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저 건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문화재예요 지금. 자, 요게 베델 예배당이라는 교회가 지금은 정동제일교회가 됐는데 요 자리가 아까 얘기했던 시병원 자리예요. 네. 지금 없어졌어요. 남대문으로 갔다가 없어졌고 바로 이 건물 건너편에 지금은 이화여고지만 요 건물 바로 건너편에 옛날에 보구여관이 여기 있었어요. 자, 보구여관은 쉽게 말합니다. 여성 전문 병원입니다. 왜 이화학당 끄트머리에다가 이게 만들어졌느냐? 이화 여학생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 이 보구여관 설립자는 누구냐면 여러분 요것도 없어졌어요. 예. 보구여관 이게 정동쪽 이게 바로 옆에 보면 보구여관 터라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이분이 이 보구여관 첫 번째 원장입니다. 메타 하워드. 시카고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졸업해서 우리가 최초 전담병을 세우시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진료한 것이 2년도 안 됐어요. 약 1년 몇 개월 만에 3,000명을 진료했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이건 놀라운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과로가 돼가지고 그 문제로 육체적인 문제로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의사가 부임하면서 2대 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점점 확장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 간호사 양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간호대학이겠죠. 굳이 표현하자면 한국 최초 간호사 양성소를 이곳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 더 이상 정동에 있지 못해요. 왜 보구여관 터만 있느냐? 없어졌어요. 이전했다는 뜻이에요. 이전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고종께서 이런 아간 파천하시고 그리고 미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수많은 이런 외교관들이 다 거기에서 삽니다. 정동에서.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이 정동을 쉽게 오고 갈 수 없었답니다. 아니 서민병원인데 서민이 쉽게 못 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병원은 남대문으로 갔다가 없어진 거고 지금. 자, 이 병원은 동대문으로 이전합니다. 동대문. 자, 동대문 가서 헬스 기념병원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건물도 지금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동대문 2대 병원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자, 그리고 나중에 2대 부속병원이 이렇게 이름이 새겨지고 지금은 목동병원, 지금 또 서울병원 이렇게 발전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전역에 선교 역사가 곳곳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과정 속에서는 의료 선교가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전라도 한 컷, 경사도 한 컷 이렇게 나눠서 강의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한쪽만 하면 나중에 시비에 걸려요. 그래서 그러면 잘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왜 제가 다 못하는 줄을. 전라남도를 이런 사실 더 많은 스토리가 있거든요. 전라남도에. 근데 거기만 하면 강의가 끝나야 돼요. 그러면 정말 어려워져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스토리를 있지만 다 할 수 없어서 중요 부분만 한다라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자, 전라도 얘기를 좀 합니다. 전라도에 여러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이 찾아오고 경남은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이 가시고 경북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이 가셔서 이런 전라도 경상도 통틀어서 장로교 교회가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에 분할을 받으셨어요. 전라도에 선교사 가는 이야기는 언더우드 선교사 안식년부터 시작합니다. 언더우드가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메시지 전했어요. 서울, 평양, 부산에 선교사가 있는데 전라도에는 한 명도 없다. 이게 당시 우리나라의 현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한 곳에서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 곳에서 했는데 그 여러 곳에서 언더우드 메시지 듣고 여러 명이 반응합니다. 자,
그 반응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7명이 반응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원한 선교부가 미국 남장로교였어요. 근데 미국 남장로교는 이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선교를 계획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거절했는데 언더우드가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답니다. 아니 7명이 선교사가 지원했는데 선교부가 재정의 문제로 못 보내?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안식년 때에 강연하고 이렇게 후원받은 그 돈을 다 헌금했대요. 자기가. 그게 $500예요. 또 못 누르잖아요. 여러분들이. 2년 연봉이에요. 여러분. 적은 돈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언더우드는 자기 형님에게 이야기해서 형님이 $2,500 헌금하게 만들었어요. 네. 형님이 발명한 발명품이에요. 언더우드 타작. 오늘날 타작이 형식을 만드신 분이 언더우드 친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더우드 타작이 회사명이 그 집 성 이름이죠. 가문 이름이죠. 제가 학생 때는요, 언더우드 옷 브랜드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예. 그거 여러분 이랜드에서 일부러 언더우드를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 아시는 분은 연식이 다 오래되신 분들인데 요즘 것들은 몰라요. 언더우드는 단순히 나무 아래가 아니라 한 선교사 집안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이 형님이 엄청난 헌금이에요, 사실은요. 아마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금하신 분이 이분일 거예요. 예, 세브란스는 택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7명이 전라도를 품고 옵니다. 1892년 11월 달에 서울에 도착해요. 자, 근데 이 7명 중에는 의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은. 자, 여러분 요 원안에 보이는 저분을 소개합니다. 윌리엄 전킨이라는 분인데 군산 개척자예요. 근데 이분 목사예요.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군산 개척할 때 이 7명 말고 또 한 분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반응해서 드류라는 의료 선교사님이 군산을 같이 사역해요.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첫 사역지했던 그 건물들, 그 유적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요 기념비를 지금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것도 최근에. 드류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 병원선 목회를 하셨어요. 병원선 하니까 휘황찬란한 그런 병원선을 생각했겠지만 황포 돛대 달고 강으로 바다로 저 배 타고 병원선 타고 실제로 의료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안타까운 건 이분 너무 열정적이신 분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이냐? 하루 종일 사역하고 돌아오면 몸이 지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날 정도랍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요. 내가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한국인이 죽어간다. 그래서 일어나서 사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건강의 문제로 한 텀밖에 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열정적이신 분이 안타깝게 일찍 그러니까 떠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짜 이런 분들이 오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최근에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건입니다. 드류란 분은 우리나라 사역을 마치고 미국 가서 일반 의사의 삶을 사셨어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한 항만회사에 검역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한 길가에서 어디서 많이 본 복장이 보이는 거예요. 조선인 젊은 부부가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드류가 본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조선의 선교사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로 몇 년만 살아도요. 그 지역 사람을 자기 본국에서 보면 정말 가족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헤매고 있었느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경비를 다 쓴 거예요. 그 사이에 벌써. 아는 사람 없고. 어떻게 해요? 길거리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눈에 띄어서 자기 집에 데려갔대요. 자기 집은 오클랜드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 부부를 케어하고 실제로 유학 가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도와줬어요. 뒤에서. 그 부부가 누구냐면 도산 안창호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하나님 또 일찍 보내신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7분 사진 보여드립니다. 이눌서 이분은 언어학자라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번역했던 선교사예요.
왜 이눌사라고 했느냐? 레이놀즈인데 우리는 네 글자랑 안 맞아요, 이름이. 레를 빼야 돼요. 그래야 세 글자가 되고. 네. 왜 이씨가 되느냐? 여기가 전주예요, 또. 네. 이씨가 되어야만 해요. 근데 이놀즈, 지금 같으면 이놀즈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왜 이눌서를 썼느냐? 한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눌서라고 불렀고, 이름이 가운데 있는 건 부부입니다, 부부. 전킨, 윌리엄 전킨, 아까 군산 개척했던. 최의덕, 최마태, 남매입니다. 데이비스, 이분은 아무리 책을 뒤져도 한국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없더라고요. 한국식 이름은요,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 데이비스는 싱글로 왔거든요. 근데 전주에 처음 의료 선교했던 해리슨이라는 분하고 결혼해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분은 뭐 정식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은 아니고, 제가 뒤져보니까 메디컬 칼리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잠깐 의학 공부를 하고 전주에 와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남편이 그 의료 사역을 감당하니까 데이비스는 그 남편의 치료를 받았던 한 아이를 간호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전염병이 데이비스에게 감염이 돼서 안타깝게 7명 중에 가장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주 예수병원 건너편에 현재 묻혀 계세요. 자, 문제는 정식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주 땅에 오셨던 의료 선교사님이 드디어 찾아옵니다. 마티 잉골드라는 분이에요. 자, 이 잉골드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 수석 졸업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또 별로 우리는 다 감흥이 없어요. 이 학교는 뒤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 됩니다. 그런 학교에 수석을 졸업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맘만 먹으면 수석 다 하잖아요. 이게 좋은 스펙인데 그걸 포기하고 오셨다라는 거고. 자, 이분이 일기를 썼던 거예요. 자, 한 번만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만약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택하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기에 무엇이든지 괜찮다. 나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쓸모있고 밝게 빛날 것으로 확신한다. 나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 떠난다. 이분 책이 일기책이 우리 책으로 지금 발간이 됐나요?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셨네? 잉골드 일기책이 나왔어요. 제가 그 책 추천사를 쓰다가 이 일기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이걸 지금 여기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 파송받을 때 기록한 기록이에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다 뚫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병원 설립자가 됩니다. 예수병원 여러분 우리 의료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병원. 근데 선교사가 아무리 병원을 지어도 너무 이름을 노골적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코 선교사들은 예수병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병원 홈페이지 가면 당시 선교사들이 영어 이름을 썼던 그 영어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프레스테리언 메디컬 센터. 근데 전주 시민들이 저 병원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너 어디 가냐 했을 때 병원, 뭔 병원, 거시기 뭐라고 하는 이렇게 끝나버려요. 일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쟁이들이 세운 병원 간다? 요 말이 예수병원이 된 거예요. 이 병원 저 뒤에 있는 건물 다 선교사들이 살아있을 때 다 지어주고 간 겁니다. 저 흰 건물은 1971년도에 저 뒤에 흰 건물을 완공해 줍니다. 이때만 해도 다 선교사가 외국에서 후원받아서 지어주는 겁니다. 1898년도에 설립했고 요 사진에 보이시는 분은 마지막 의료 선교사예요. 이분 툴린 대학 의과대학 수석 졸업하셨습니다. 저도 수석을 그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수석을 차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좋은 스펙이에요. 당시 최고의 두경부 암 최고 권위자였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온누리교회 제자학교 강의하다가 한 학생이
강의 중에 자기가 이 예수병원에서 인턴했대요. 자기는 이 선교사님 직접 만났대요. 그러니까 좀 연세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의하던 도중에 이분이 흥분된 거예요. 아는 사람이 나왔거든. 그리고 이분의 삶을 알거든, 자기는. 그러니까 이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남겨주고 가신 분이 이렇게 증언해요. 몇 주 전에는 한 나이 많으신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예수병원 임상병리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늘 나에게 했던 말, 썰 박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난 그분 때문에 자기가 예수병원에 근무했다는 거예요. 야, 난 설 박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잊지 마. 늘 말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대, 그 아버지가. 근데 그분이 제게 온 이유는 뭐냐면 이 사진을 보고 제게 찾아준 거예요. 목사님, 이 사진 나한테 줄 수 없냐고. 아버지한테 늘 들었던 얘기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요 설대의 선교사님 관련된 사람 2사람 만난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 선교사님은 평생 가난한 선교사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요, 선교사는요, 다른 선교사가 똑같이 받아요. 그냥 생활비만 받아요. 그래서 65세 은퇴하고 미국 갔을 때 노후 자금이 없으니까 의사 출신이잖아요.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셨대요. 그러시다가 노후를 보내시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여러분, 1898년도로부터 100주년, 다시 1998년도에 이 병원 100주년 행사를 했던 이 병원 기획실장님이 내과 의사였어요. 한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설립자로부터 마지막 선교사님을 이분이 연구해서 내빈들이 오시면 설명해 주려고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이분 100주년 행사 준비하다가 선교사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로 갔어요. 이러면 우리 의료 선교계에서는 유명한 예화예요. 지금 한국에 와 계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의료 선교 역사를 제대로 알아도 선교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제 강의는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손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굳이 내릴 필요는 없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병원, 그러니까 설 박사 바로 앞에 선임 폴 크레인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순천 MK였어요. 이분이 우리말 얼마나 잘했는지 증명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케네디 옆에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는 확신합니다. 저분은 전라도 사투리로 통역하셨습니다. 이분 실제로 살아있을 때 동영상이 있거든요. 정말 구수하게 전라도 말 쓰셔요. 아따 하면서. 이분은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자, 이분이 재임 기간 엄청난 일을 하나 하셨어요. 사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시간상. 응급 여자아이 소녀가 실려왔어요. 병원에, 예수병원에. 상태 몸 빼짝 말랐고 배만 뿔룩 튀어나왔어요. 이런 아이들이 아프리카 많죠. 대부분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 찬 거예요. 이 아이도 기생충이었어요. 검진 결과.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빨리 뱃속에서 기생충을 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빼냈어요. 빼내면서 핀셋으로 또 씌워봤어요. 몇 마리가 도대체 뱃속에서 나오는지를. 굳이 그걸 또 씌셨어요. 1063마리가 뱃속에서 나와요. 난 사진 소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여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보면 오늘 점심 못 먹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그 아이는 2주 뒤에 죽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우리 정부에게 보고합니다. 구충사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국, 미국 구충사역하는 곳에 알려서 1968년부터 우리나라는 체변봉투라는 걸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연배 있는 분들은 체변봉투가 뭔지 알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이 젊은 세대들은 태어나면서 한국이 잘 살기 때문에 체변봉투가 뭔지 몰라요. 쉽게 표현할게요. 내 똥을 퍼서 학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충 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있는 애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안 불러요. 이종훈 나와. 이게 교실이면 선생님이에요. 너 나와. 기생충이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권이 없었어요. 나와서 약 먹는 아이들이 아픔을 어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아픔이 뭔지 알거든요. 먹어봤어요. 변명합니다. 그날 변비였어요. 근데 학교 갔더니 친구가 싸놨던 거예요. 남학생들은 안 가져왔으면 친구 똥 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선생한테 맞는 게 싫어서. 그날 그거 퍼간 애들 다 약 먹었어요. 저는 이 사역을 하다가 구충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게 됐을 때 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한 사람이에요. 왜요? 난 어렸을 때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고, 내가 내 똥을 내서 그래서 구충약을 먹는 것, 그냥 그 당시에는 약 먹기 싫고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귀찮게 여겼지만 지금은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이 잘 살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조차도 선교사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여기서 전라도를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경상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왜 안 넘어갈까요? 경상도 넘어가라? 자, 바로 할게요. 여러분, 대구를 개척하신 분이 이 베어드라는 분인데, 이분은 목사예요. 의사는 아니에요. 이분이 대구를 시작했는데 선교회에서 보직을 바꿔요. 평양으로 가라. 그래서 이분이 평양에 가서 숭실대학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럼 대구를 어떻게 했느냐? 자기 처남을 불러들였어요. 이분도 목사예요. 자, 이 아담스가 대구 유명한 학교, 개성이라는 학교를 세우셨어요. 자, 이분이 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존슨이라는 의사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이 존슨 선교사님하고 이 아담스가 대구 경북 지역을 가난해야 하는데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출소할 게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가 마치고 아담스가 존슨한테 묻습니다. 혹시 선교사님 아는 사람 중에 대구로 올 만한 사람 없을까요? 했더니 존슨이 그 말 듣자마자 기억난 사람이 생각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 생각이 났대요. 이 엄친아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대요. 근데 이 엄친아가 왜 기억나느냐? 엄마하고 엄마 친구하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 혹시 선교사 안 갔으면 우리 대구로 오면 좋겠다 해서 어머니에게 편지 쓴 거래요. 자, 엄마, 친구, 아들은 브루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스페니스를 배워서 쿠바의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근데 쿠바가 문이 닫혀버려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스페니스도 배웠는데 어떡하지? 그런 중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쑥 지나가요. 우리 엄마 친구들은 조선에 갔다는데. 그래서 엄마 친구한테 편지 써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친구한테 편지 쓰는데 놀란 사실은 이 두 통의 편지가 같은 날 도착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딱딱 맞는다라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대구 선교 3인방이 돼서 멋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1년 차로 오셨어요. 아담스, 존슨 의사예요, 이분이. 그리고 브루언, 이분 목사예요. 자, 이분이 의사로 선교사로서 대구에서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병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방으로 시작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구 선교의 시작점이 그 옆에가 다 한약방 골목이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 한약방이니까 우리도 약방으로 시작하자. 근데 약방 이름이 너무 재밌게 지었어요. 미국 약방이라고 지었어요. 다 한약이고 여기만 양약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웠느냐. 약봉투 뒤에다가 성경 구절 적어줘요. 그리고 지금처럼 똑같아요. 3일치 약을 줬답니다. 이때도 3일치 약을 주고 그 사람이 집 주소를 받아놔요. 그리고 그 다음 약을 조제해서 그 집에 신방 간답니다. 그러니까 감동 먹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저지대예요. 너무 열악했어요, 사실은. 이 미국 약방이 바로 재중원이라는 병원이 되는데요. 열악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탈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높은 지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홍수 나면 다 잠겼거든요. 그래서 높은 지대의 땅을, 아주 싼 땅을 사러 온 거예요, 이 땅. 자, 왜 쌌느냐? 대구 사람은 다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족이나 가축이 죽으면 몰래 새벽에 묵고 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귀신의 언덕이라 불렀어요. 우리는 시신을 묻었다? 무조건 귀신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은 누구도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죠. 선교사는 싼 값에 이걸 사버린 거예요. 저 위에 집들 한번 보세요. 저 집이 세 채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이거 선교사들이 살았던 집들인데 지금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지금 휴관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올라가면서 병원, 대구 제중원이 동산병원이 됐고 지금은 동산의료원이 돼 있어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자, 이 건물조차도 50년이 훨씬 지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일찍부터 대구 서쪽에 큰 병원을 짓겠다 계획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크게 지어놨는지 몰라요. 근데 이 병원하고 옛 병원하고 같이 운영을 해요. 자, 사람 마음 똑같아요. 이 병원 가시겠어요? 새로운 병원 가시겠어요? 새로운 병원 가요. 왜? 시설도 새 건데요. 최신식인데요. 건물도 새 건데요. 당연히 새로운 병원을 나갔고 이 병원 텅텅 비었어요.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남아있는 대구의 병동은 이 병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담병원 1호가 돼버립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때 유명했어요, 여러분. 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안철수 의원이 여기서 봉사하고 여기서 내려와서 찍는 장면이 다 여기예요. 이 하워드 마펫이 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마지막 의료 선교사님이에요. 사실 이분이 계명대학교고 동산병원하고 MOU 맺어서 이런 부설병원이 된 거예요, 사실은. 선교사여서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인 의사 원장이었다면 이거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권들이 있어서.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누구냐면 샤멜 마펫, 하워드 마펫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평양 1호 선교사님이세요. 이분 집에서 신학교를 열었던 게 지금 평양신학교 거의 총신, 장신 다 되는 거예요. 하워드 마펫, 이분들은 평생 대구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시고 90이 넘어서도 은퇴하고 미국에 있는데 90이 넘어서도 대구를 왕래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평상시 늘 했던 말대로 대구에 묻혀요. 지금. 동산의료원. 여기 이제 대구 선교사 묘지입니다. 한 분 다 얘기하고 싶어도 제가 할 수 없는 건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의료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맺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이분 캐나다 사람인데요. 캐나다 의대를 다니다가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의대에 편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로제타 셔우드는 미국인이고, 그러면서 뉴욕에서 이 두 분은 만납니다. 사실 이분들의 러브 스토리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재밌다 보니까 너무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냥 결혼했어요. 제가 추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여인은 우리나라에 아까 얘기했어요. 보구여관 2대 원장으로 오신 분. 그 병원이 동대문 2대 병원이 됐다. 그분이 이분이에요. 여자가 먼저 오고요. 남자가 나중에 1년 뒤에 들어와서 서울에서 결혼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평양을 개척하라고 본부에서 명령이 내리니까 평양 가서 집을 사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평양 방문하고 답사하고 나서 미국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다. 진짜 음란의 도시였다. 기생의 도시.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웠던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뒷돈 주지 않으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또 그것은 비성경적이어서 그런 일을 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거지들 데려와서 학교 사역을 해요. 여러분, 이 학교가 광성이라는 학교가 되어져요. 지금 이 학교는 서광대 옆에 광성 중고등학교가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평양 사역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청일 전쟁의 막바지 전투지가 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다 내려왔다가 이 홀 선교사는 전쟁 끝나고 바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부상자들이 있고 또 전염병이 돌고 있어서 본인만 의사거든요. 근데 사실 평양 개척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왕래하면서 답사하고 그러다가 건강을 잃은 상황에서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니 여러분 본인이 전염병에 걸리신 거예요.
서울로 여러분 후송되어 왔지만 너무 늦게 내려온 나머지 양화진 땅에 두 번째 묻히는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점 다 의사예요. 양화진에 묻히신 1, 2호 선교사님은 다 의사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 본인들이 치료하는 전염병으로 본인들이 감염돼서 죽어요. 사실 이 부인 뱃속에는 둘째가 있었고요.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을 묻고 이 부인이 나중에 썼던 일기입니다. 그 다음 달에 썼던 일기인데 가련한 쉐오드는 자기 아들이에요. 지난날 너에게 엄청난 슬픔이 닥쳤구나. 11월 24일 토요일 해질 무렵 아빠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을 안고 어린 아들과 복중에 있는 또 하나의 아기를 위해 용감하고 강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돌진한 아들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남편을 묻은 거예요. 미국의 친정엄마가 연락이 와요. 빨리 미국 와서 출산해라고. 그래서 미국 가서 출산합니다. 딸을 낳았어요. 자, 미국에 있을 때 이 교회에서 한번 연락이 와요. 이 교회는 남편의 모교회예요. 캐나다 조그만 시골 농촌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남편이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고 이 교회는 시댁 가족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아이를 데리고 그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사실은. 이 교회에서 용기를 얻고 이분이 사실 의사다 보니까 한국에 안 가고 그냥 미국에서 의료인으로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파송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내가 남편을 사역을 이으러 가자 해서 두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여인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올라갑니다. 사실 자기가 의사로서 수술하다가 간혹 얼굴에 피가 묻곤 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그 피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근데 저 딸은요, 의자 밟고 올라가서 엄마 얼굴 피 닦아줬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처럼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졌는데 평양 간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말하면 약 3주 만에 이 아이는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양아진 자기 남편 옆에 이 딸까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이 아들하고 평생 한국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84세까지 사십니다. 이분의 업적입니다. 보구여관 2대 원장. 남편 사역이 있겠다고 다시 돌아와서 평양 기홀병원 세우고 또 인천 기독병원을 세우고 또 여러분 여성 의료 전문대학을 만들었어요. 자, 왜냐하면 세브란스 의대가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여자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 의료인을 만들어야 한다 해서 만든 학교가 여러분 경성여전이 되고 나중에 수도여전이 될 때 수도여전일 때 고려대에서 인수합병합니다. 그래서 고대 의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대병원 설립자가 이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광해원, 제중원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 돼요. 근데 그 제중원의 뿌리를 보는 병원이 또 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왕립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립의료원도 제중원의 뿌리를 보는데 그 병원의 뿌리를 보세요. 누가 세웠느냐? 선교사가 세워요. 자, 고대 의대 누가 세웠는지 보십시오. 서울대, 연대, 고대병원 다 선교사가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또 한 가지 있어요. 위대한 업적. 오복래라는 여자 시각장애인을 평양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너무 똑똑했는데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들 교육 시스템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은 직업이 정해져 있어요. 점쟁이 아니면 안마사. 이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미래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서 특수교육을 배워서 우리나라와 기름종에다가 바늘로 점자 연습해요. 그게 지금 한글 점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맹학교, 농학교, 우리나라 모든 특수학교의 시작점을 이 선교사가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정말 옛날에 특수교육학과 선생님들을 양아진을 안내해 줬어요. 그 팀은 넌 크리찬이에요. 넌 크리찬. 난 양아진에 제 안내를 받은 사람들 중에 넌 크리찬, 무슬림, 또 특별한 사람들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넌 크리찬, 얘네들은요 개념이 없어요. 특수학교 교사들인데 양아진 묘지 왔거든요. 교인들이 아니니까 이것들이 와서 담배 피고 막 그러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 묘지 관리하신 분이. 어디서 담배 피냐고. 사실 사랑의 교회에서 제게 연락이 온 것은 우리 교회하고 연결된 특수교육 이게 과정이 좀 있는데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양아진 안내해 줄 수 있느냐고 나한테 부탁해서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넌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에이 선교사 얘기 잘 안 들어요. 근데 유독 한 선교사 얘기는 들었어요. 이분 얘기는 듣더라고요. 이제 그때 알았어요. 특수교육학과는 이 로제트 호를 배운다는 사실을. 네, 교회 안 다녀도 이분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 이야기할 때 눈 동그래졌어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저 여자는 누구냐? 이 학당 4번째 학생이었어요. 사실은. 김점동이에요. 김점동. 이 학생이 나중에 이화를 졸업하고 선교사의 통역을 해줬어요. 영어를 잘했대요. 근데 이 여자가 통역하면서 꿈을 하나 가져요. 나도 의사가 되고 싶다. 왜냐? 이 선교사님 한 번은 제 세대는 언청이라고 그랬어요. 영양실조로 입술이 갈라져서 나오는 아이들은. 이 선교사님이 깨끗이 수술을 한 번 해줘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본 거예요. 야, 이 의술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나도 의사 되자라는 꿈을 가졌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남편하고 결혼시켜서 미국에 데려간 거예요, 사실은. 이 여자가 아까 한혜진 탤런트 캐릭터예요. 예. 얼굴은 기억하지 마세요. 그분을. 예. 미국에서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 미국 감리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줍니다. 사실 이분이 의사면허 바로 받기 전에 저 남편 박유사는 미국에서 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묻혀 있고요. 여인은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미국 유학 갈 때 박씨 남편 성으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도 10년 만에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선교사님 아들이 이분의 호칭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모. 그리고 남편은 이모부. 근데 이모부가 다 폐결핵으로 죽은 거예요. 셔돌은 이때 그 꿈을 갖습니다. 난 반드시 폐결핵 전문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결핵 요양을 세우겠다. 이 꿈을 가진 거예요. 이모가 죽고 나서. 그래서 이 꿈대로 실제로 이런 우리나라 들어와서 폐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그 돈이 많이 드니까 이분이 만든 제도가 크리스마스를 만들고 일평생 조선 선교를 위하여 애썼지만 일본에 추방을 당하고 이분은 인도 가서 남은 여생을 섬기셨대요. 그리고 한국에 한 번 딱 들어와요. 아버지가 세웠던 광성중고등학교 90주년일 때 이분이 우리나라에 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메시지 전해요. 난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끝나고 양화진에 오셔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은 이때만 해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여동생 해주에서 사역했을 때 아들도 죽어서 4명을 묻은 묘지였어요. 내가 죽거든 나도 이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요. 옆에 있는 메리 선교사님, 메리안 선교사님 5개월 뒤에 돌아가셔서 두 내외가 우리나라 결핵협회에서 다 치러져서 이 땅에 같이 묻어줍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총 6명이 묻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의료 선교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중간에 또 자세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니까 일단 맺겠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줍니다. 첫 번째 살려주는 건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끼치죠. 아까 예수병원 설립자 그분은 미국에서 딸기 종자 씨를 갖고 오셔서 우리나라에 많은 먹거리까지도 보급해요. 대구에 왔던 존슨 선교사, 의사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들어올 때 이런 사과나무를 싣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과가 그래서 보급이 되어지고 의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곳에 엄청난 관심을 두고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지방 곳곳에 묻혀 계십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은 우리나라 전역에 선교사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이 사진은 양화진이에요. 여러분 전주의 묘지가 있고요. 광주의 묘지가 있고요.
공주의 묘지가 있어요. 저는 이 강의 끝나고 바로 KTX 타고 공주 가서 공주 선교사 묘지 설명하러 내려가야 돼요. 청주에도 있어요. 창원에 있고요. 대구에 있고요. 안동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도 있어요. 그게 평양이고 황해도 그리고 원산. 수많은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사역하다가 그 땅에 잠들어 계세요.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